저희 매장에서 쓰는 메밀면의 인분은요. 규격으로는 5 인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조사 봉지에 그렇게 적어 놨어요.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 한 봉지를 7 그릇으로 나갑니다. 속임수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을 몰래 줄인 것도 아니고 손님한테 덜 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는 기준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그런데도 7 그릇이 나옵니다. 같은 봉지, 같은 재료비. 옆 가게는 5 그릇인데 우리 매장은 7 그릇. 그릇 수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장님들이 원가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싼 재료를 쓰라는 거예요? 손님을 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종종 내뱉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재료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얘기는요, 싼 재료를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두 가지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하나는 원가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중에 딱 하나만 건드리면 된다는 것. 돈 들이지 않고 손님 모르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자, 원가를 줄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를 싼 걸로 바꾸자. 양을 조금 줄이자. 그런데 그건 원가 절감이 아니에요. 그냥 손님을 잃는 겁니다. 원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손님의 입으로 들어가는 돈. 또 하나는 손님의 입에 닿기 전에 새는 돈. 줄여야 할 것은요, 뒤에 것입니다. 앞에 것을 줄이면 품질이 무너지고 뒤에 것을 줄이면 이익이 생깁니다. 같은 원가 절감인데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가는 낮추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손님이 느끼는 가치는 그대로 지키고 손님이 느끼지 못하는 낭비만 걷어내는 거예요. 이 새는 돈이 어디서 새는지 보려면요. 딱 두 군데만 보면 됩니다. 재료가 들어오는 길과 재료가 나가는 손끝. 자,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길부터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생산과 유통 경로를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걸 떠올리면 쉽습니다. 공장에서 500원에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요. 이게 배송처를 거치고 1차 도매상을 거치고 2차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 가게에 도착하면 1,500원이 됩니다. 물건은 죄가 없어요. 이 여정이 비쌌을 뿐입니다.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단계마다 이익이 붙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여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장님들의 태도예요. 이 여정을 줄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월간 사용량, 연간 사용량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가게가 이 재료를 1년에 얼마나 쓰는지 그 숫자가 딱 나오면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저희 브랜드에 있는 어 소재를 하나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김가루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메밀국수이기 때문에 김가루를 필수적으로 넣는데 연간 못해도 한 300 에서 500 박스 정도는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보면요. 2년 정도 찍혀 나옵니다. 물론 1 년짜리도 있고요. 냉동 제품은 1 년, 그리고 냉장 제품은 6 개월, 이렇게 그 특성에 따라서 소비 기한이 달라지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런 소비 기한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간, 월간 물량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받아와서 보관하고 또 한꺼번에 받아 들여오면 중간 유통 경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값이 현저하게 싸집니다. 사면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얼마나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협상도 시작됩니다. 숫자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 해요. 여기서 하나 더.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서 여러 품목을 쌓아두는 게 임대료 내고도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재료를 싸게 사는 법은 흥정이 아닙니다. 설계예요. 이 설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밀키트가 7년간 200만 개가 팔렸습니다. 판매가로 곱하면 대략 200원어치예요. 그럼 브랜드인 우리한테는 얼마가 남았을까요? 놀라운 건 생각보다 커서가 아니라 생각보다 작아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유통수수료, 물류비, 포장비, 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이 7년 동안 버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출시 전에 그 작은 마진까지 계산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격은 출시하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출시 전에 설계하는 겁니다. 식당 메뉴판도 똑같습니다.
메뉴판에 가격을 적어 넣는 순간 그 안의 배분은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자, 이제는 나가는 손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아무리 잘 설계해도 주방에서 세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 그 면 얘기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조사에서 5인분이라고 적은 1.5kg짜리 생면 한 봉지, 표기대로면 5그릇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한 봉지로 7그릇이 나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기준 증량입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면의 중량은 대략 260g 안팎입니다. 생면은 삶으면 불어나거든요. 봉지에 적힌 인분수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릇에 실제로 담기는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봉지에서 전혀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봉지에 5인분 그대로 믿고 5그릇을 내는 가게랑 기준을 잡고 7그릇을 내는 가게. 같은 재료비인데 그릇 수가 40%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기도, 국물도, 밥도 다 기준 중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는 게 그 기준 중량의 기준이 돼야겠죠. 그런데 많은 주방이 이 기준 없이 손대중으로 움직입니다. 손대중은 그날 기분 따라, 숙련도에 따라 흔들립니다. 숙련된 손으로는 오차가 작고 초보의 손은 오차가 큽니다. 그 오차가 전부 로스예요. 이 로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보라서 생기는 로스는 기준과 훈련으로 줄일 수 있어요. 눈에 확 띄는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요, 임대료가 되고 인건비가 됩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루 93그릇을 팔면 겨우 본전인 국밥집이 있다고 합시다. 재료 비율은 35%예요. 유통을 설계하고 로스를 줄여서 재료 비율을 딱 2%포인트만 낮췄어요. 35에서 33으로. 그럼 한 그릇 팔 때 남는 돈이 5,400원에서 5,580원이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하루 93그릇에서 90그릇으로 내려가요. 하루 3그릇. 낭비를 줄였더니 하루 3그릇을 더 팔지 않아도 본전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하자면 3그릇 값은 공짜로 버는 거예요. 손님 3명을 더 데려오려고 광고비를 들여 마케팅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재료가 들어오는 길, 나가는 손끝, 아무리 들여봐도 돈이 안 듭니다. 필요한 건 관심과 기준일 뿐입니다. 자, 사장님들. 여기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 입으로 들어가는 원가예요. 재료의 질을 낮추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사장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바로 단골입니다. 매일 먹던 사람이 맛이 달라지는 걸 제일 먼저 느낍니다. 단골 한 명은 광고비 0원짜리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원가 몇 푼 아끼려다가 단골을 잃으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절약을 한 겁니다. 골목 노포 사장님들 보세요. 그분들 아끼고 또 아끼는데 아끼는 데가 정확합니다.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껴요. 새는 것만 막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가 몸에 새겨진 감각이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 계산은요, 산수로 하는 게 맞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맞겠죠. 맞습니다. 근데 사업은 사람의 욕망을 다루고 불편을 없애고 감정을 소비하게 이끄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수의 너머에도 숫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260g 안팎이랬죠. 산수로는 딱 그 기준만큼 담는 게 정답입니다. 그 기준을 잡되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담으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담아요. 산수로 보면 손해예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넉넉하게 먹은 손님은 다시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데려와요. 그 몇 그램은 비용이 아니라 광고비 0원짜리의 재방문에 대한 투자예요. 이게 너머의 숫자입니다. 단언컨대 이 너머의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제로 탓, 시장 탓하는 사장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료가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손끝을 설계하는 사장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싼 재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재료 그대로 쓰되 유통을 알고 손끝을 훈련해서 손님한테 양질의 음식을 내고 사장도 이익을 챙기는 길. 그게 원가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 하나, 연간 사용량을 계산해 보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원고는, 이 유튜브 영상은 제가 브런치에 쓰는 장사 관련,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 더 많은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오셔서 읽어보시고 좋으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 지금까지 다시꾼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